이란은 세계 석유 공급의 핵심 경로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Timing, nature, and the scale of Iran's proportionate response will be decided by its armed forces. Throughout history, the resilient and united Iranian nation has withstood deeper wounded and faced more vicious enemies, and this time too. It will show its dignity, strength, and greatness to the world. If Iran disrupts shipping in the Strait of Hormuz, which of course handles about a quarter of the world's oil trade, would that be a red line for the United States, Mr. Vice President? Well, I think that would be suicidal, Kristen, for the Iranians themselves. I mean, their entire economy run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Why would they do that? I don't think it makes any sense. 미군의 공습 이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낸 첫 반응이 응징당할 것이다 였습니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응징의 첫 번째 카드가요. 이란 의회가 의결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다음이요. 최 의원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논란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이고 여기가 왜 중요한 곳입니까? 지금 이 화면에 나오듯이 전 세계의 석유 해상 운송량의 25%, LNG 해상 운송량의 20%,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으로 오는 그 중동산 원유가 있죠. 99%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사이에 있는 해협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거기가 평균 그 거리가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좁은 해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란의 대규모 뭐 잠수정이나 아니면 그 기타 그 군사 시설들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만약 봉쇄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도 지금 그 청해부대가 그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실제 지금은 이제 하메네이가 저 결정을 실천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만 남았거든요. 만약에 실제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저 봉쇄를 둘러싼 또 다른 형식의 어떤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지금 뭐 관계 부처에서 아마 대단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진짜 봉쇄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각적인 아마 대응책을 예.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더군다나 여기에는 뭐 이란 이외에 이제 다른 그 각종 이해관계국들과도 그렇죠. 함께 협의를 해서 일종의 공동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 설명대로요. 여기가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원유에 정말 큰 비중을 그 수송에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해요.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에 이란이 있고요. 밑으로는 아랍에미리트와 또 오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수심이 얕아요. 그래가지고 큰 선박, 초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50km 중에서도 아주 특정 항로로만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항로 대부분이 이란의 영해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이 이 사실상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범철 박사님,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봉쇄해야 할지 방법도 지금 보도가 돼요. 여기다가 이 바다에다가 기뢰를 깐다는 겁니다. 기뢰 깐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이란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일 거예요. 저 기뢰가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군사적인 효용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선 기뢰 제거선이 가서 작전을 직접 하지 않으면은 민간 선박은 도저히 지나갈 수 없게 사실상 해역이 봉쇄되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벤스 부통령에게 미국 기자가 질문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미국이 보다 확대된 군사작전의 레드라인이냐 금지선이냐 하는데 벤스 부통령이 말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저기를 봉쇄하게 되면 미국에게도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은 원유 수송로가 막히게 되면 원유가 유가가 인상되고 유가가 인상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이 미국에서 물가 인상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과 금리 인상 문제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도 그것을 갖다가 협상 카드로 쓴다고 봐요. 아직은. 왜냐하면은 이란 의회가 그걸 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바로 결정해버리면 되는데 한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이란도 이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국의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접점을 만들어 간다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저는 여전히 높다고 보는데 이란이 저기를 봉쇄하는 순간 전쟁은 확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